안녕하십니까. 뉴욕 중앙일보 박기수 경제부장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 날짜가 5일인데요. 그 5일인 오늘 이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는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쇼라고 할 수 있는 CES가 개막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각종 전자기기,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가장 신형의 또는 컨셉 프로덕트를 내놓고 이제 시장의 동향도 보고 미리 이제 알리는 이런 행사인데요. 이미 지면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만은 올해의 가장 큰 유행 내지 화두는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각종 가전기기에 인공지능이 장착된 첨단 신제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 한 가지 이제 이 또 트렌드라고 하면 이게 말 그대로 소비자 가전쇼인데,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어떤 소비자 가전기기를 전시하는 행사인데, 최근 추세입니다만은 지난해도 그랬고 거의 모든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이 쇼에 다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현대나 또는 기아차 비롯해서 거의 모든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요즘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각종 이 기술이 들어간 그런 차들을 선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인공지능 AI가 들어간 차량의 기능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형태는 물론 자율주행차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누가 더 첨단의 이 기술을 자기 차량에 접목을 시켰나 하는 것을 선보이는 행사로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인 아이오닉의 어떤 자율주행 시범을 실제로 이 라스베가스에서 야간에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시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상업적으로는 약간 아무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누가 제일 먼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 그러니까 판매를 해서 실제 도로에서 주행을 해서 소비자들이 쓰게 할 것인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한 투자들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엄청난 투자와 더불어서 어떤 합종 연행을 통해서 다른 어떤 기업들과 서로 기술적인 협조를 하고 있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동차 회사들뿐만 아니라 사실 구글이라든지 이런 어떤 IT 기업들은 또 반대로 자기들의 그러한 기술을 실제 제품에 적용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가진 회사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라든가 또는 다른 전자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과 또 손을 잡고 자기가 가진 기술을 제품화하는 또 그런데 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말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모든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이 기기들이 다 인터넷의 베이스를 근거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 또 시스템을 통해서 이 상호 제어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이 되는 거는 물론 인공지능이 그만큼 발달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난해에 화제가 됐습니다만은 바둑을 두는 또 전용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할 수 있죠.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하고 대결을 벌인 바 있죠. 근데 지금 최근 어제 오늘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또 이 구글에서 알파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바둑 전문 이 인공지능 이걸 기계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 중국의 이 프로 기사가 탑 기사들과 60판 바둑을 떠서 전승을 거뒀다는 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지금 이 AI 쪽에는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술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 내용이 결국은 이런 걸 통칭해서 뭐라 그러느냐면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혁명이란 말은 뭐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텐데 그 어떤 산업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어떤 이 소위 말하는 이 플랫폼 내지는 패러다임이 바뀔 때 그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1784년에 그 증기기관이 개발돼서 기계로 이제 그 동력을, 그전에는 사람의 그러니까 노동력에 의존하던 것을 이제 기계가 대체하게 되는 기계화가 일어나는 걸 1차 산업혁명 영국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노동력의 근원이 되는 동력이 바뀌게 되는 거고, 그걸 이제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2차 산업혁명에는 또 전기가 발명이 돼서 전기를 이용해서 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세상이 됐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죠. 1870년대에 전기를 통해서 결국 대량 생산이 되는 이걸 제2차 산업혁명이라 그러고, 그 뿌리는 이제 좀 더 오래됐습니다. 1969년에 최초의 인터넷이 개발된 이후로,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심지어 이제 90년대까지 오면서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정보혁명이 일어나면서 컴퓨터가 모든 걸 다 정보화하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생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자동화 생산이 가능해지는 이런 시대가 왔죠. 그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3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인데, 앞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는 인공지능이 모든 생활 전반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뭐 여러 가지 그 측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면, 첫째, 기업들, 이 산업적인 영향에서 보자면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좋은 기술을 이용해서 좋은 물건을 대량으로 값싸게 생산을 한 다음에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들이 그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뭐 광고도 하고 이 결국 가격 경쟁 또는 제품의 품질 경쟁으로 이렇게 싸워서 기업들이 경쟁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 어떤 특정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원하느냐를 기업이 판단을 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물건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 과거의 소비자의 어떤 그 과거 기록이나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이 사람이 지금쯤 뭐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걸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줘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우리가 이렇게 스팸처럼 오는 그 홍보 메일, 이메일들 보면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지 어떻게 알고 봤지? 내가 지금 이사를 했는데 어떻게 알고 새로 시큐리티 시스템 설치하라고 광고가 오지? 이런 어떤 그럴 때 이미 나의 많은 이 데이터들이 노출되어 있고 그 기업들이 그걸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사례가 최근에 월마트에서 한 집으로 홍보 전단을 보냈는데 홍보 이메일을 보낸 거죠. 아버지가 보게 됐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이게 자기 딸은 이제 10대 고등학생인데 임신하고 육아에 관련된 이런 제품들을 홍보를 해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제 그쪽에 월마트에 따졌더니 알고 보니까 실제로 이제 딸이 임신을 한 겁니다. 근데 그쪽에서 어떻게 월마트에서는 알았냐면, 갑자기 이 딸이 구매하는 소비 제품의 형태가 갑자기 육아나 또는 어떤 그러니까 건강에 해롭지 않은 물건들을 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주로 살만한 어떤 이런 제품들을 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가족보다 이 기업들이 더 우리의 어떤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 더 잘 파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사례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음성 비서 역할을 하는 스피커도 등장을 했고, 앞으로는 이제 TV 채널도 리모컨 필요 없이 내가 음성 명령만 내리면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TV가 스스로 찾아서 보여주고, 또 내가 심지어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특정한 주제를 좋아하고 특정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알아서 이제 권장을 해줄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살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어떤 기업이나 소비자 측면에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선택을 위해서 고민을 좀 덜 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또 불필요하게 물건을 사게 되는 과소비도 우려가 될 수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일자리의 문제인데 과거 산업혁명을 거칠 때마다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사실 일자리가 그러면 사람을 대체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항상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일자리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우려하는 소리도 많은데 또 한편에서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산업혁명에도 결국 새로운 분야가 나타나고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을 해서 결국 고용은 다 됐다라는 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됐으니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거다. 단 새로운 이 변화의 시대에 이 기술을 첨단은 못 가더라도 중간 정도는 가야 내가 설 자리 또는 일할 자리는 있지 않을까라는 게 그 전문가들의 권고입니다. 그래서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